이 브론즈 그린이 적용된 GV70. 근데 소리가 커요. 맞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바로 자, 브론즈 그린 컬러. 야, GV70. 야, 멋있죠? 무광. 근데 이 무광의 포스, 그리고 21인치 휠의 포스는 대단합니다. 디자인 정말 멋있죠?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고. 자. 이 웰컴 사운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깜빡깜빡거립니다. 야, 이런 디테일.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소리 들리십니까? 커요. 자, 소리 들려요, 소리? 덜덜덜덜덜덜. 맞습니다. 오늘 모델은 2.2 디젤.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이 확실히 느껴지고, 이 시트에서도 좀 올라와요. 시트나 페달, 이 하체 쪽 있죠. 밑바닥에서도 진동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도 이 디젤 사운드, 악셀을 밟았을 때 진동감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디젤 소음이 많이 들리고, 악셀과 페달 모두 뗐을 때 하체에서 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2.2 디젤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GV70의 주력은 2.5 터보입니다. 아니면 조금 예를 들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5 터보도 구입을 하시고, GV80에서도 확실히 2.5 터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2.5 터보나 3.5 터보는 확실히 연료 효율성이 좋진 않아요. 또 이런 큰 SUV, 이 녀석의 휠이 지금 21인치인데 21인치라는 휠과 그 다음에 사륜구동까지 적용을 했을 땐 사실 이 연료 효율성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디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제네시스에서는 아직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구입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디젤의 진동과 소음 자체는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대시보드 쪽에서는 진동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대시보드의 진동이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요소는 아니지만, 이 스티어링이 운전자가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과 시트에서는 진동이 좀 느껴지는 게 아쉽게 느껴지고, 하지만 시속 40 정도가 되고 나면 진동은 그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조금씩 디젤에 대한 소음도 괜찮아지긴 하죠. 지금 사운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액티브 사운드를 가장 강하게 해놨어요. 가상의 배기 사운드 감도를 제가 강하게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셀을 좀 밟게 되면요, 한 2500rpm서부터는 나름 괜찮은 음색을 보여줘요. 이게 디젤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rpm을 2500 정도 올렸을 때.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000rpm서부터 확실히 좀 더 묵직하고 꽤나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이 엔진 사운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디젤 사운드가 저속에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 해놓고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괜찮아요. 고급스럽습니다. 두툼하니 수입차 감성이 좀 느껴지는 스티어링 휠의 두께감, 그리고 약간 이런 코너에서 좀 세게 돌아보면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GV80하고 달라요. GV80에서 22인치를 탑재했을 때랑 GV70 21인치를 탑재했을 때 느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코너링에서. 그러니까 롤이 생각보다 심하진 않아요. 이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 자체가 꽤나 경쾌한 느낌을 조금 보여주거든요. 사실 21인치를 하게 되면 타이어 폭이 또 255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19인치가 235인데 확실히 타이어 폭이 넓어질수록 타이어 접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코너에서 특히 사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링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기존에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에서 느껴졌었던,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너무 묵직한 코너링이다 보니까 약간 좀 둔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 녀석은 나름 경쾌한 코너링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고속도로에 봤는데, 자, 이 엔진 같은 경우는 210마력에 45토크입니다. 확실히 디젤이다 보니까, 또 일반 4기통 디젤이지만 2000cc가 아닌 2.2 디젤, 2200cc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2.0 디젤보다는 좀 더 보다 경쾌한 느낌이 있고, 뭐 일상에서 저는 부족함이 느끼기 힘든 만큼 나름 괜찮은 출력적인 부분이다. 더불어서 이와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디젤 엔진만의 장점과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요, 자,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하지만 근데 나가는 느낌에서는 스포츠성은 없습니다. 경쾌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특유의 후릉구동 느낌은 그렇게 많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후릉구동 특유의 그 뒤에서 쏴주는, 뒤에서 은은하게 좀 밀어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네 바퀴 모두 동일한 구동력을 좀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3.5 터보에서는 뒤에서 쫙 밀어주는 그 스포츠성이 많이 느껴졌지만, 확실히 2.2 디젤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주행성이 아주 경쾌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퍼포먼스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파워트레인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냥 일상에서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스포츠 모드에 대한 그 감흥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 스포츠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조금 더 묵직해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의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차량 기본기 자체는 평균 이상은 해준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차체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게 다가오고, 방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뭐 하드코어적인 유턴은 안 했습니다. 좀 더 이 녀석의 차체, 이 녀석의 타이어 접지력을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유턴을 했지만, 차체가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기본기는 괜찮게 느껴져요. 자, 지금 ISG가 작동돼서 엔진이 꺼져 있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볼게요. 다시 엔진이 재작동을 했을 때 약간 차체가 좀 살짝 흔들립니다. 뭐 수입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수입 브랜드에서 ISG 기능들이 시동이 다시 걸릴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은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나 다시 시동 걸린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레버를 앞으로 딱 해주면은 오토 하이빔이 작동됩니다. 과연 오토 하이빔, GV70 오토 하이빔은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보시면은, 자, 파란색 상향등이 점등됐다. 좌측 위쪽에 지금 이쪽을 쏴주고 있어요. 앞쪽은 안 쏴주고 좌측, 방금 꺼졌죠. 오토 하이빔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 밝기를 보여주고요. 저 앞쪽에는 굉장히 어둡죠. 어두운데, 자, 다시 켜졌습니다. 왼쪽이 켜졌고요. 전방까지 쫙 쏴주네요. 그래도 상당히 밝죠. 오른쪽도 켜졌죠. 저 오른쪽도 켜졌고 좌측도 켜져 있고, 진짜 밝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자동차랑 제네시스랑, 현대자동차는 켜지는 게 오토 하이빔이 작동이 되는 게 그냥 번뜩하고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방금 오토 하이빔이 켜졌어요. 이 GV70, 그것도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나름 현대랑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작동되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밤길에 주행하게 되면은 노면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이제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전방이 정말 밝아요. 전방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지만, 시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노면이 좋지 않은 요철 같은 데를 갔을 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빨리 달릴 경우는.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21인치 휠이 적용되다 보니까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정보와, 그리고 전방 카메라로 전방에 있는 노면을 파악을 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이 좋긴 좋습니다. 제가 GV80에서도 한번 느껴봤었고, 지금도 GV70에서도 느껴보고 있지만, 약간 큰 과속 방지턱인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고 소프트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운전자에게 큰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방심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21인치 같은 경우는 타이어 편평비가 굉장히 얇습니다. 전자체 서스펜션이 적용되는 21인치 휠 같은 경우는요,
노면을 지날 때 굉장히 잘 부드럽게 넘어주지만 타이어에서까지는 그 데미지를 걸러주진 못합니다. 편편비가 얇기 때문에. 큰 장애물이나 뭐 과속 방지터 아니면은 노면이 좋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임시 포장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차량이 상당히 좀 약간 좀 출렁출렁 거리면서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요철을 지날 때 타이어에서는 많이 거슬러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도로 같은 데 접합부에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철이 있는데 느낌은 괜찮지만 타이어에서의 그 잔 요철 느낌은 그대로 운전자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근데 지금도 이 도로가 약간 좀 살짝 좀 출렁출렁 거리는 도로인데 서스펜션 느낌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엄청 물렁물렁거리는 승차감은 아니에요. 물렁물렁거려서 출렁출렁거림은 상당히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큰 장애물을 넘었을 때 이게 너무 출렁거리다 보면은 운전자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 큰 장애물을 넘을 때 그 충격 자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적절한 댐핑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GV70에서 느껴졌었던 이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 느낌은 좋지만 21인치 휠에 장착된 타이어에서는 진동을 많이 거슬러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타이어의 노면 소음은 이 녀석 타이어 폭이 255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노면 소음은 그렇게 많이 들리는 편도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너무 초반에 제동 담력이 좀 많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GV70에 적용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독일 브랜드 느낌이 조금 나는 그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는데, 자, 뒤에 지금 차가 안 와서 제가 여기서 급제동을 좀 한번 해볼게요. 급제동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제동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수입 브랜드 엔트리 등급 차량들의 제동 성능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꽤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브레이크 느낌이 너무 팍팍 뜨는 게 아니에요. 제동 느낌이 좀 보다 고급스럽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킹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제 약간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풍조름은 조금 존재합니다. 풍조름은 살짝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인테리어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스티어링 휠에서 이 스티어링 휠 단차들이 조금 크다는 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이 그립감이라든지 또 두툼함, 고급성, 이 정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은 시그니처 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1이 적용되어 있는데 실내의 색상 느낌은 괜찮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 정도면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스탠다드가 적용됐었던 GV70 차량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차량의 질감 자체는 물론 인조가죽의 느낌이 좀 시트에서 많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라든지 실제 촉감자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GV70을 뽑는데 시그니처 2까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죠?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1이냐 아니면 스탠다드냐 하는데, 블랙 색상 자체는 그냥 일반 스탠다드를 껴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좀 더 독특하고 보다 고급스러운 감성을 강조시키려면은 이 시그니처 1 정도만 돼도 괜찮다. 시그니처 2까지는 굳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녀석의 가격은 6,900만원이에요. 6,900만원. 비싸죠. 사실 6,900만원이면은 BMW를 비교하게 되면은 할인 프로모션을 받고 나서 X320D M 스포츠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BMW 523D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디젤 4기통 디젤 모델 M 스포츠 패키지를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사실. 근데 그 녀석들과 견주어서 밀리지 않는 거는 뭐 외관에서 보여지는 존재감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실내의 고급스러운 옵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녀석들보다는 그래도 GV70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디젤의 소음과 진동, 차단 능력 자체는 이 녀석이 한 수 아래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팰리세이드에서도 적용됐었던 액티브 노이즈 사운드 컨트롤 좀 적용이 돼 있었으면은 그나마 소음 자체는 좀 덜 들리지 않았을까. 233km를 주행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주행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풀로
채워졌을 때 이제 233km 주행하니까 한 칸하고 조금 더 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연비는 10.9가 나왔습니다. 고속 주행이 거의 60%, 도심 주행이 40%였는데 도심 주행을 할 때 정말 많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통합적으로 10.9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디젤이라는 시대가 저물곤 있지만 이 저무는 이 시점에서 GV70 2.2 디젤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연료 효율성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디젤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는 2.5 가솔린 터보를 좀 더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정말 나는 장거리가 너무나 많다, 내가 1년 동안 타는 키로수가 최소 3만 킬로 이상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비, 연료 효율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2 디젤 모델이 아마 가장 큰 좋은 대안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2.2 디젤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2.5 터보, 3.5 터보가 정말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2 디젤 같은 경우는 디젤의 시대가 저무는 트렌드에 맞게 확실히 좀 그런 컨텐츠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제가 일부러 2.2 디젤 모델을 이제 제네시스로부터 시승을 받아서 주행을 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운전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드라이빙 감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GV70을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옵션 선택을 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컬러 리뷰도 제가 올려놨고, 또 3.5 터보 리뷰도 올려놨고, 2.5 터보 가솔린 모델에서 스탠다드 디자인에 적용된 영상 컨텐츠까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영상들 쭉 둘러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